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이 극한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국을 돌며 저렴한 물건을 파는 임시 아웃렛 매장이 나주에 들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해상풍력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 참여해 최신 기술과 프로젝트들을 선보였습니다. 어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육박했습니다. 한낮에 밖에 있으면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기분인데요. 벌써 나흘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은 극한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시급합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공기가 일렁입니다. 부채에 손선풍기까지 챙겨 나왔지만 따갑게 내리쬐는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선풍기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땀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 경보. 바닥 분수의 도움도 받아보지만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 덥다고 일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14m 상공에서 내리쬐는 햇볕에 고스란히 노출돼 일할 수밖에 없는 전기 노동자들. 22,900V 고압을 직접 다루는 위험한 일이다 보니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모와 안전화에 긴팔 작업복, 안면 보호 마스크까지 꽁꽁 싸매야 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외부 온도는 42도를 넘어섰고 방염모와 방염복을 입고 잠깐 서 있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땀에 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지침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고 한국전력 자체에서 지침을 내려서 작업 중지나 이런 걸 시켜줘야 맞아요.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2명 중 1명은 야외 노동자였습니다. 급기야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의무 휴식, 그러니까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는 안을 올 여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은 사업장에도 부담이라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국가에서 규정으로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폭염 노동자 보호 조치는 대부분 야외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폭염 사각지대에 노출된 실내 노동자 안전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실내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야외에서 마찬가지로 냉방 장치 이런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고. 1년 전 28살 에어컨 설치 노동자 양준혁 씨는 불볕더위 속 냉방 시설 없는 실내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누구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여름 같은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또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는 전남 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체감온도 35도를 훌쩍 웃도는 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열대야와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작업 꼭 자제해 주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만 연일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항공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 운항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도 볕이 뜨겁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2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밤사이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광주 전남의 비전 제시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선도도시를 만드는 것. 여기에 광주 전남의 미래가 달려있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로 공공 AI를 발전시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혁신이 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이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인데 지금 필요한 건 속도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려면 더 늦지 않게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단계의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이제 만들었고 2단계에서는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부가가치 있는 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AI 기반 시설인 국가 컴퓨팅 센터를 광주로 유치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정부의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저는 기업의 참여와 광주의 어떤 결합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보장 이런 것들을 기업 쪽에 좀 해주는 작업 이게 꼭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필수적인데 여기엔 전남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순히 에너지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을 바로잡는 그런 전환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에 뒤처졌던 광주 전남이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이 기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절박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최근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해상풍력의 핵심 기술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력 터빈부터 블레이드, 갖가지 하부 구조물까지 해상 풍력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기술력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025 해상 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6개국 74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프로젝트들을 선보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등 세계 신재생 에너지 강국의 정책과 산업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대 산업 속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기업들 사이에서 전남의 기업들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31년 송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전체 용량이 365메가인데 올 말에 한 100메가 정도는 부분적으로 산업 운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를 위해 복잡했던 기존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국회는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철강, 건설, 조선, 전기 등 관련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성공을 위해 전남의 풍부한 해양 자원과 조선, 철강 등 연관 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해상풍력 사업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그리고 훈련된 그 조선, 해양 플랜트나 중공업 이런 그 철강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등 해외 협회와의 협약도 체결하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는 오는 4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복합개발과 관련해 사전협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광천터미널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절차로 1차 조정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운영계획과 향후 협상에서 다룰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신세계 측의 사업 제안과 이행 계획을 검토하고 공공기여 규모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사전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 2중학교 신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교육청과 광산구, 주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귀순 광주시 의원이 주관한 신가 2중학교 신설 취소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 지연과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주민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구청은 학교 신설을 전제로 한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이미 5차례 개교 시기가 연기됐고 해당 학군의 학령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어 학교 신설 없이도 학생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파는 임시 아웃렛 매장이 있습니다. 나주에 이런 임시 매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도심가에 위치한 한 임시 아웃렛 매장.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어르신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이곳은 지난 4월 문을 열고 주방용품과 가전제품, 건강식품 등을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팔고 있습니다. 주부와 노인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아따 많이 사대. 100만 원짜리 넘은 것을 많이 사. 지역 상인들은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골목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매장 철수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전국을 돌며 1년 단위로 임시 매장을 여는 이동 판매 형식의 아울렛이 어르신들을 현혹해 물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독일제 제일 좋은 곳이 틸만이라고 있는데 그게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지금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350 주고 산답니다. 녹용 한 솥에 지금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아울렛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주시로부터 정식 영업 허가를 받았고 또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강매를 하거나 허위 광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 물품도 지역 상권과 겹치지 않아 골목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하시는 거는 옷가게니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꽉 저 옷가게는 아니잖아요. 주방용품 이런 생활용품.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 오해가 좀 있죠.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자 나주시가 현장 단속을 벌였지만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부서랑 같이 협동 점검도 하고 이제 사기 측면이 있는지 이제 경찰서랑 수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점을 발견을 못했어요. 올해 말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임시 아울렛 매장에 대해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주장하는 지역 상인들. 지자체마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오전 5시쯤 보성군 밀영면 18번 국도에서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운전하던 87살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86살 아내 등 부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운전한 50대 여성이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살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금감원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40살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불법 체류자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금액의 1%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쯤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같은 입소자였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과 뇌혈관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순천에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고령화로 지역에서 관련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센터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한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심사를 거쳐 순천 성가롤로 병원을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전국에서 10곳이 이름을 올렸는데 전남에서 유일합니다. 7월 정식 개소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고 특히 예방과 재활 관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지역 필수 의료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4시 365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기틀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매년 정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최소 인력으로 센터를 구축한 상황. 고령화로 지역 심내혈관 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순천뿐 아니라 광양과 여수, 구례와 고흥 등에서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성가롤로 병원을 찾은 뇌졸중 환자 통계를 보면 10명 중 6명은 순천 외 지역에서 왔으며 인근 광양과 여수의 비중이 컸습니다.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인력 풀을 좀 운영한다거나. 센터와 순천시는 우선 지역병원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고와 목포여고가 하나로 통합돼 오는 2028년 고등학교가 없던 오감지구에 새롭게 문을 엽니다. 학부모들은 통학 부담이 줄어든다며 반기고 있고 지역사회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가장 큰 주거지역 가운데 하나인 오감지구. 하지만 단 한 곳의 고등학교도 없어 학생들은 매일 먼 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했고 학부모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목포시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재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통합해 오는 2028년 3월 오감지구에 32학급 규모의 남녀공학 가칭 통합 목포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오감지구 우리 부주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 걸립니다. 근데 그만큼 고등학교가 없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이전에 온다고 하니 많은 학부모님들이 반기고요. 신설학교는 오감 대학 부지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지어지며 공사비는 전남교육청이 부담하고 부지는 목포시가 무상 제공합니다. 통합고는 전남형 자율고로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학생 선택권을 반영한 자율적인 교육 과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래교육의 핵심인 학생 맞춤형 진로 트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IB 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로 키울 것입니다. 교육청은 TF를 구성해 교명, 교복 선정, 학생 배치, 교육과정 설계 등에 본격 착수했으며 통합과정에서
기존 재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 2설로 남게 될 목포고와 목포여고 부지는 복합문화시설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청은 오감지구 고교 신축 설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5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감지구의 오랜 수건이었던 고등학교 신설이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노조 지회장을 보직 해임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 지회장이 해임된 것을 두고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했다며 보직 해임을 원상 회복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부당노동 행위가 현장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2024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2교대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대에 123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산단에는 에너지 산업과 신소재 나노 융합 소재 산업, 친환경 IT 산업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로 오는 2032년까지 사업비 2,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찜통 더위 속에 온종일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인데요. 주문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40도가 넘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하루 종일 폭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점심시간, 10년차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김진웅 씨가 고객에게 전달할 식료품을 싣고 배달에 나섭니다. 가져갈게요. 기상청 기준 현재 기온은 33.6도. 하지만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온도계는 41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헬멧에 안전장구까지 갖춰 일하다 보면 땀은 비처럼 흐르고 숨은 턱턱 막혀옵니다. 차 에어컨을 틀면은 바깥에 외부에 이제 뜨거운 공기들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서 있으면 이제 공기를 다 이제 몸으로 맞고 하니까. 중간중간 여유가 생겨도 이들이 쉴 곳은 펄펄 끓고 있는 도로 위입니다. 쉴 곳이 없는 건 아닙니다. 냉방시설에 정수기, 화장실까지 갖춘 이동 노동자 전용 쉼터. 지자체가 2곳을 마련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곳은 건물 3층에, 다른 한 곳은 상가가 없는 외진 곳에 있어 주문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가 조사를 했더니 2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이곳을 이용한 사람은 하루 평균 7명에 불과했습니다. 주문 하나가 더 아쉬운 배달 노동자들은 시원하고 편안한 쉼터 대신 도로가 그늘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진입이 어려우니까 조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근방에 1층에 있으면 저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나. 급증하는 배달 수요만큼 폭염에 노출되고 있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불균형 채용 예방 사업이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중학생 1학년 학생들이 건강검진 때 척추측만증 검사를 받고 있는데 1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같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검사가 특정 기관에 편중되고 진단기구 구입도 특정 업체 제품에 집중되고 실효성과 활용도도 낮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젊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광주 신세계미술제 공모 접수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광주 신세계미술제는
광주와 전남 출신이거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작가에게는 2천만 원, 신진 작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지원됩니다. 공모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광주 신세계미술제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수상자는 오는 9월에 개막하는 1차 선정 작가전을 통해 발표됩니다. 5.18 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에 윤목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재단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5.18 기념재단을 운영할 적임자로 윤목현 이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윤 신임 이사장은 무등일보 기자를 거쳐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광주시 민주인권 평화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밤사이에도 최저기온이 내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면서 해가 진 뒤에도 열기는 계속됐습니다. 전남 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35도를 크게 웃돌면서 정말 덥겠습니다. 이렇게 열대야와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작업 꼭 자제해 주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이른 오전에는 연일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항공교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항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출근길부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6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34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낮 기온도 32도에서 34도 분포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리의 낮 기온은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33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